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애국보수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폭주가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긴 선거라는 식의 오만함이 나타나는 건데요. 저는 제발 우리 애국보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합되고 합쳐진 힘으로 결집해서 이것을 꼭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좀 죄송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은 저는 끝까지 알려서 이번 선거 국면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선관위까지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선거 기간에 선관위가 유일하게 갑이거든요. 근데 입법권은 워낙 남용하고 또 탄핵이라든지 청문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워낙 협박하다 보니까 이제는 협박이 생활화된 것 같아요.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정신이냐며 아주 선관위를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상합니다. 우리 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이 문제가 된다며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너무 간단한 사안인데 선거법을 대놓고 위반했어요. 이 김한규 의원도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원래 정책 토론회라고 하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책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고, 또 지금은 이제 확성기나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뭘 했냐면은 정책 토론회를 한다라고 해서 김한규 의원이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마이크를 이용해서, 원래 마이크 쓸 수가 없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너무 명백한 선거운동이죠.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면 뭡니까? 더더구나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가가지고 이런 발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미리 다 고지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미리 절대 선거운동성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지 호소를 한 것이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냈다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때 백현동 옹벽 아파트 50m 옹벽 아파트 만들고 그래서 준공 허가도 안 나고 수천 명의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치고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요.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자가 7억 투자한 사람이 7천억 벌어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남용해가지고 대장동 업자들만 배만 불린 거예요. 오죽하면 대장동 업자들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이게 2심 재판이 끝났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이걸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거든요. 불법 대선 자금을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거죠. 7억 투자하고 7천억 꿀꺽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토해내야 되겠죠. 그런 행동들을 해놓고 성남시에서 시장에서 무슨 성과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또 경기도지사도 황당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무슨 성과를 도대체 냈습니까? 경기도 복화로 15개 과에서 법인카드 걷어다가 소고기 초밥 사 먹고 제사 음식까지도 조상님들한테 예를 표하는 제사 음식을 법인카드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관용차도 경기도 혈세로 쓰고요.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리고 일산대교 관련해서 갑자기 통행료 면제한다고 막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다 결론 나는 바람에
그게 일산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일산대교의 그 송행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 대비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주주가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돈을 빼다가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빚내서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겠다라고 하면 당장 돈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빚은 누가 갚으며 빚을 내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많이 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환율에도 지장을 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냈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는 선거법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여기 조사에 착수한 거죠. 선관위 어떻게 보면 빼박이에요. 선관위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니까 영상도 다 남아있는 거여서 선관위 직원들이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데 이거 이상하게 잡아냈을 리가 있습니까? 죄송하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 마이크 쓴 부분은 전에 우리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마이크를 좀 잘못 쓰는 바람에 한 번 더 기소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반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크게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선관위가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한 점에 대해서 좀 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팻말을 들었는데 팻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쪽 후보들을 좀 비난하는 그런 팻말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써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깎아내리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명백한 건데 적반하장격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협박하고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냐 하고 선관위를 오히려 도둑이 경찰 보고 뭐라고 하는 택이죠. 그런 짓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전국 법관회의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대표성을 갖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명목은 법관들 의견을 듣는다 이런 거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입김이 세지면서 여기서 무슨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이 이어져서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열리지 않다가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선다는 기대를 하는 이 좌편향적인 판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의장이 누구냐면 김혜영 판사거든요. 김혜영 판사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퀴즈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냈는데 여기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라는 인사모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게 정치 색채가 가장 강한 소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정치 편향성이 강한 의장이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한 거예요. 근데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소집이 되나 봐요. 근데 무려 70명이 반대를 하고 겨우 26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간신히 5분의 1을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도 회의를 열려면 딱 그날 회의 열지를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표결에 전국 법관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못 맞추니까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26명을 맞춰서 전국 법관회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부 언론들은 또 민주당한테 도움되라고 유리하도록 이거를 막 보도를 막 했어요. 마치 무슨 법관들이 정의로운 법관들이 나선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명의 법관들은 이런 걸로 나서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불과 26명. 적은 숫자 아니죠. 저는 여기에 찬성한 법관들은 저는 너무나 정치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대법원장이 이재명 유죄 판결한 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 났던 거를 버젓이 2심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유리하게 법리에 안 맞게 엉터리 판결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지금 시간 끌기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못 난 상황이잖아요. 2심 재판부에서 똑바로 판단했다면 지금쯤 당선 무효가 됐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완전히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 법관대표회를 소집한다? 저는 역풍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협박하는데 이 이념적인 판사들이 편들어주는 격이거든요. 일선에 있는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고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겁니다. 대법원장을 지금 국회로 불러가지고 사법 쿠데타니 어쩌니 하면서 청문회 열어가지고 망신 주게 하고 입법사법부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대법관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사법부도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국가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판사들은 대법관 15명, 16명 더 뽑는다니까 벌써 뭐 대법관 되려고 줄 서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사법부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2심에서 왜 들쭉날쭉한 무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 뻔한 법리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으면 2심 재판을 비판해도 비판해야지 왜 대법원을 비판합니까? 대법원은 최종심이고 재판을 일반 국민 대비해서 엄청나게 끌었잖아요. 공평하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재명만 왜 재판을 끕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가 똑바로 쓰는 것이지 이것을 다음 주 14일에 뻔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청문회 하겠다는데 거기다가 도움 주겠다고 전국 법관대표회를 소집해요? 저는 정말로 이 사법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김혜영 판사는 저는 판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민주당 공천받아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할 거면 본인이 정치 이념을 실현하려면 정당에 몸을 담아야지 왜 법관의 법복을 입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70명이 반대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법관들이 이게 사법부 독립의 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의사전적수 넘겼으면은 보통 의장 같으면은 이 정도 사안에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불렀으면은 과반이 넘어도 소집을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과반은커녕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의사정적수 조금 넘어가지고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만든 거니까 아무 때나 전국 법관회의 불러가지고 그냥 민주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도움되는 것들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 당시 엄청 그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법관들 뭐 수사한다고 해서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그때 발벗고 나선 판사들이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법부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연판장이 나오려면 대법원장을 입법부가 무시하고 탄핵하고 고발하고 이런 행태를 지적해야죠.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어떤 뚝 같은 거거든요. 거기 무너지면 이제 본인들은 본인 재판한 건 정의롭습니까? 다 정치 편향적인 판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념에 안 맞는 상대 진영,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 이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쥐면 그 판사들 불러서 제가 탄핵 소추하고 막 탄핵해도 다 본인들 나와서 출석해서 자기 판결한 거에 대해서 변명할 거예요? 사법부가 최후의 인권에 보루고 우리 법치주의를 지키는 댐 같은 건데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이 다 이긴 것처럼 선관위도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입법권, 행정권 다 가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비록 선거 국면에 지금 보수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선거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꽤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결집했을 때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단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끼리 손가락질하고 해서 어떻게 민주당을 막겠습니까? 저도 힘내서 민주당의 폭주, 말도 안 되는 법안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던 재판은 중지되는데 자기가 무죄 받을 재판은 진행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벌써부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대통령 돼도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으로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 정리하려고 무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왜 재판은 정지되는데 무죄할 재판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법안이냐면 유죄할지 무죄할지를 재판을 해봐야 아는 건데 그럼 미리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라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을 진행해서 증인 신문하는 거를 다 보고 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정해야지. 그러면 재판을 쭉 계속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 해보고 유죄인 것 같으면 선고 안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 안 합니까? 그럼 재판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무죄를 정해놓고 니네는 우리가 정해준 대로 재판해라고 하는 법안을 어떻게 버젓이 낼 수 있습니까?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제가 재판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늘 표시해 왔고 개별 법관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있더라도 절대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행태는 법관으로서의 판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본인이 기록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김혜영 판사를 정치인으로 보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법 보고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나오십시오. 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